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홈페이지를 보다가 IR 자료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따로 2부로 뺐어요. IR 자료부터 들어갈게요. IR 자료 요거를 PDF 파일로 뽑아내서 그 전자공시까지 합치면은 이게 페이지가 삭제를 시켰는데 312페이지거든. 근데 이게 내가 500 몇 페이지에 삭제를 시킨 게 300몇,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필요 없다고 날린 게 200페이지를 날려서 이 모양이다. 일단 IR 자료 것만 회사 것만 뽑아낸 거 통합을 보기 전에 얘들 바로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그 IR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공시해 놓은 회사 위주로 보고 바로 또 이제 따로 전체적으로 볼게요. 현대중공업부터. 현대중공업 3분기 경영 실적 이거는 자기들의 IR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야? 작성되었으나 이렇게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3분기 IR 자료. 얘들의 전체 매출은 19조,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9천, 1조 9천. 1조 9천의 분기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1분기,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에서는 뭐 한 800억 떨어졌지만 1조 9천에서 800억은 미미한 거잖아, 맞지? 1조에서 800억은 몇 프로고 8%도 안 되잖아. 1조에서 1000억 돼야지 10%인데 8%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747억 흑자.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라는 거지 1분기 다 합치면은 적자 상태. 이렇게 딱 되고 사업 부분별 경영 실적 보면은 상선이 이익률이 한 7% 나오고 상선 특수선이 한 6점 특수선은 그 전투함 이런 거지 6.3% 나오고 해양 플랜트 쪽에는 마이너스 40% 까먹고 있는 중이고 플랜트는 마이너스 30% 그리고 엔진 기계에서는 13% 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엔진 기계가 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총 1조 9천억 중에 3.9%의 이익률이 3분기에는 3.9%, 2분기에는 21% 마이너스였어요. 21%. 그러니까 2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뭐 상승과 특수선 팔아서 마이너스 3,300억 까먹은 거지. 해양에서 200억 까먹고 플랜트에서 400억 까먹고 2020년 3분기 작년 이맘때 3분기는 3분기야 3분기 매출 1조에서 뭐 상승과 특수선에서 400억 벌었고 전체적으로 해도 50억 벌었는데 요번 3분기에는 700억. 작년 3분기 대비에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1년 전체를 보면은 그게 아니다. 2분기에서 까먹은 게 너무 많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400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계산할 때 매출에서 뭘 빼되 원가를 떼야 되고 그리고 판매비 관리비를 떼야 되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원가가 많든지 판매비 관리비가 많든지 혹은 매출이 작든지 근데 매출은 변동이 없어 그러면 원가나 판관비 중에 올랐는 게 있으기다 맞지? 인건비가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끼고 원가가 올랐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아니면 계산 잘못했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갑자기 손해볼 수도 있겠지 맞잖아. 자 요런 넘어가고 사업 부분별 보면은 조선이 전체 매출 중에 14,000 1조 4천억 그리고 엔진 기계가 한 3천억, 나머지는 쪼매하게 한 1천억 정도가 1천억 못되게 해양과 플랜트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조선은 마이너스 2.3%, 해양은 7.1% 상승, 플랜트는 7.6% 매출이 상승했지만 엔진 기계에서 이제 미포조선 선박용 엔진 납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 마이너스 5.6% 전분기 대비해서 기준은 전분기 대비해서요. 전분기. 자, 영업 이익 부분. 그러니까 2021년 2분기에 마이너스 된 부분이 전분기 대비에는 상승했지만 이 전분기 대비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전분기 2021년 2분기 전분기면 전기 전분기 이거 맞지? 전분기인가? 이거 20년 3분기 대비인가? 헷갈리네. 머리 쓰니까 헷갈리네. 하여튼 나는 21년 2분기 대비해서는 무조건 상승했지만 2020년에는 이때는 아까 말했지만 매출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원가 플러스 판관비에서 옥그러졌다. 근데 판관비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만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광고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진 않잖아, 맞지? 뭐 수도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면 원가 부분에서 분명히 빵꾸가 났을 거다. 그래 생각한다는 거지. 자, 3분기 영업 외 손익이 마이너스 198억. 영업과는 상관없는 손익.
외손익 3분기 영업이익이 747억인데 외환 관련으로 279억을 벌어들였고 순금융비용 이제 순금융비용으로는 이제 또 마이너스 261억이 나갔고 기타 비용으로 200억이 나갔고 뭐 이렇게 법인세를 차감 전에 순이익이 549억이라면 법인세를 35억 내니까 2021년 3분기 단기 순이익은 500억 벌어서 500 벌면 많어. 이거 봐봐라. 요 영업이익이 뭐 한 4천억 가까이 한 4천원 가까이가 마이너스인데 맞지? 영업이익에서 순이익 뭐 한 20%만 뺀다 하더라도 맞지? 한 2, 3천억은 마이너스인데 뭐 요 500%는 뭐 하겠나 맞지? 많이 났다. 1년은 빵고 나겠다. 요래 보는 거지. 연결기는 재무 부채를 보니까 얘들이 부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이 지금 현대중공업이잖아. 현대중공업이 161%에서 지금 144%. 21년도에는 146%까지 갔고 지금은 21년 9월 기준으로는 부채가 144%. 굉장히는 아니지. 낮은 편이지 맞지? 자, 순차입금 비율은 이 부채 안에서도 내가 빌린 거, 줄 거 외상값도 부채거든. 외상값도 부채지만 그거는 은행에서 빌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외상값 이런 거는 뭐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괜찮잖아 맞지? 순차입금 비율은 이자 내는 비율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지. 1조 18%인데 1조야. 1천억은 이거 현대중공업 거야. 현대중공업 거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별점 재무제표 요약 필요 없고 매출 원가 봐라. 2021년 2분기에 매출이 1조 9천억인데 원가가 2조 2천억이. 이 중에 또 매출 원가 안에 판관비를 따로 안 넣었네. 요 안에 또 판관비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확 증가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500억 요래 된 거다. 요렇게 보면 Q&Q 분기 앞분기 대비 2분기 대비 이렇게 요 맞네. 2분기 대비 맞다. 자, 2분기 대비 흑자 전환, 2분기 대비 흑자 전환 영업이익 이익률이 2분기 대비 3.9%뭐 이런 식으로. 자, 현대중공업 끝났고 이제 미포조선 똑같이 책임을 지지 않는 예측 정보다. 자, 여기는 외국인이 10%를 가지고 있고 47%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 0.14, 국민연금이 9%를 가지고 있고 아산재단 0.4%, 한국조선해양이란 말이지 42%를 가지고 있는 미포조선. 자,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자. 75년에 설립돼서 83년에 상장된 이것도 상장회사가 3,900만 주, 종업원 수는 2,930명, 현대미포조선, 베트남 미포조선도 있고, 현대미포조선, 도코는 4개, 1개, 2개, 3개, 4개, 4군데서 만든단 말이지. 자, LNG 캐리어, 벌크선, 컨테이너십, LNG 벙커링, 플랫폼 서플라이 베젤, 뭐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 연결 대상 회사는 미포조선이 있고 지분 55%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조선이 있고 현대 ENT 100% 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종속기업. 자, 미포조선의 재무. 여기도 보면 2019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 1, 2, 3분기 있는데 영업이익이 요거 영업이익이잖아. 매출 대비 3.8%, 3%, 1%, 4%, 1%, 뭐 4.6% 하다가 여기 19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5.8% 하다가 2020년 코로나잖아. 맞죠? 2020년부터. 그러면서 점점 하락을 하면서 2020년 4분기에 완전히 꼬꾸라지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하다가 2021년 2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되는 뭔가 요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모양이다. 맞지? 저번 2분기 올해란다. 2021년 2분기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까지 하다가 다시 3분기에는 5%까지 또 회복하는 또 4분기에는 더 올라가겠지. 그때만 근데 이걸 다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될 것 같다. 다 여기다 보면 부채는 1조 6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감소. 자본은 2조 2천억에서 2조 3천 5천각. 괜찮은 맞잖아. 부채 비율이 72%. 현대미포조선은 부채율이 72%. 괜찮지? 1조 6천억 부채에. 자, 차입금 비율은 8%밖에 안 돼. 1,800억. 깔끔하다 맞지? 깔끔하다. 자, 요거 뭐 사업 현황. 여기 현대미포조선이 파란색이고 요 하늘색 가까운 게 연 하늘색. 이거 무슨 색깔이요 이거? 이건 뭔 색깔이지? 프로디팅한 푸른색이 3,970억. 10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억. 10억, 39억 불.
39억 불. 아, 얘들 왜 100만 불로 적어놨냐. 하여튼간에 이게 베트남 조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근데 베트남도 락다운 해가지고 맞지?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 근데 지금 14년부터 쪼매 하다가 갑자기 20년, 21년부터 매출이 13년에 육박할 만큼 매출이 올라갈 것 같은 선이 보인다. 신규 수주 뭐 PNC선, CNTR선, LPG선, LNG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2020년은 회색이고 2021년 11월 기준으로는 증가하는데 CNTR선 32% 전체 수주 중에 막 이런 것들 올라가는 중이지. 쭉 올라가는 중이다. 월별 수주 현황 1월달 뭐 5척, 2월달 17척, 뭐 4월부터 6월까지가 그거였으니까 2분기였으니까 14척, 11척, 21척 이거 막 올라왔는데 왜 그건 떨어졌지? 아, 수주를 받았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맞지? 그거하고 또 다른가? 하여튼간에 그래 됐다. 성과 한 대당 가격이겠지. 성과 맞지? 100만 불이니까 봐봐. 21년도 기준으로 칼슨 인덱스, 벌커선, LPG선 한 대에 100만 불, 1000만 불, 5,400만 불, 5,400만 불이면 500억, 뭐 1000원 잡으면 500억, 540억 정도 맞지? 자, 컨테이너십은 280억 정도 한 대다. 280억 이렇게 한다는 거네. 요거는 154, 280억, 100만 불, 1000만 불, 억, 100만 불, 1000만 불, 억, 1억 5,400만 달러짜리, 1억 5천이면 한 1000억, 1000억짜리, 1500억짜리 맞지? 그런 식으로 한 대당, 100 한 대당 칼슨 인덱스. 한 대 맞지 이거? 모르겠다. 자, 업황 및 전망, 다시 넘어가 보자. 자, HMD 탱커 뭐 이게 32% 영어로 적어놨어 맞지? 중형 LPG 운반선 82% 증가 이런 거 이제 독보적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보자고. 신조선 단가, 조선 단가가 LPG가 단가가 높다 이 말이고 PC 탱커 옛날 게 이런 거 요만큼 그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 LPG는 가격이 높다. 우리는 LPG 한다 이 말이겠지. LPG 선이 운행 단가 요금도 높다 이렇게. 주요 환경 규제, 이제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엔진을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가스선의 경우 2022년부터 30에서 50%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고 벌크선 탱커는 25년부터 30% 개선 시행을 해야 되고 EEXI 기준에 맞추려 그러면 뭐 기존선의 탄소 배출 규제로 23년부터 CO2 배출량 제재 예정, 매년 CII 개선하여 뭐야 이게 A에서 E등급 구분해서 3년 연속 DE 등급은 선박 시정 조치. 너들 오지마 이런 거겠지. 그거 경기도권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못 오게 하는 것처럼. 뭐 EU에서는 유럽에서는 22년부터 23년까지 22년이면 올려보자 맞지? 30년까지 GHG 총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할 필요가 있고 노후 선대의 오펙스 증가로 교체 수요 가속화 증가. 노후 선대는 미리 바꿔야 되니까 이제 배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거 LNG 등 친환경 무탄소 연료 추진 발주 증가할 전망. 그러니까 지금 22년 요 타이밍인데 2022년 요 타이밍인데 이때부터 들어가는 게 CO2는 뭐 22년부터 25년까지 감축해야 되고 뭐 논의 진행 중이고 뭐 또 뭐고 EEXI는 1회 23년에 1회 CII 등급제 23년부터 하고 EU 같은 경우는 탄소 집약도 해야 되고 22년부터는 해운 분야 ETS를 도입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까다롭게 한다 이거지 저끼리.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 돼. 기존 배를 뭐 노후 경유차는 뭐 신성 ENG 같은 뭐고 ENDD 같은 뭐 저감 장치를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너무 크니까 조그마한 거 끼우면 되겠나? 배 크기만큼 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를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자, 그렇게 되면 배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배 한 대가 막 몇백억씩 하니까 자 몇천억씩 하고 자 이거 뭐고 회사에 이건 또 이거는 이거 뭐고 이거는 자 이거 크레인 나오고 베트남 조선 비엔나 조선 베트남은 이거 출자를 HMD에서 출자를 했단 말이겠네. 영어를 여기도 2020년 3분기, 2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이 1000억, 900억, 450억. 지금 2021년 3분기 매출이 조금 떨어졌고 2021년 2분기에는 매출이 900억, 2020년 3분기에는 1000억.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을 보면 4,500억, 3,500억, 4,500억, 5,300억, 4,800억. 그러니까 들쭉날쭉은 했지만 전체적인 매출이 이게 21년 코로나 팬데믹을 닥치면서 박살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최소 이거 반트만 끌어올려도 맞지? 영업이익은 그렇다고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았어. 배 만들었는데 3% 2%였는데 얘들은 5.8% 8% 4% 5% 이런 인건비가 싸서 그런 것도 맞지. 5%막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는 박살났다 영업이익률이. 자 이건 또 뭐야?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 자, 경영 실적, 적자 전환, 적자에서 전분기 대비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다. 이거 적자 전환, 전분기 대비해서 돈을 까먹고 있다. 이 말이지. 0.4% 까먹었다. 21년 2분기에는 2% 흑자, 20년 3분기에는 5.8% 흑자 이랬는데 이번에는 돈을 까먹고 있네. 이런 것들. 매출 분석을 보면 2020년 3분기, 2021년 전분기지 2분기 2021년 3분기 기준을 보면은 매출은 별 변동 없고 솔루션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감소됐고 기타 매출에서 한 1억 정도 감소됐고 태양광 모듈 부분에서는 한 59억 정도 증가했네. 자, 호주 등 해외 시장 매출이 조금 증가했고 국내 시장하고 솔루션 부분에선 국내 설치 지연 시장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 전분기 대비 1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 이렇게 지역별 국내 매출은 21년 전분기 대비 감소, 미국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 이게 전분기네. 이게 전분기네. 전년 대비는 증가, 국내 매출. 미국 매출도 전년 대비는 증가. 유럽 매출도 전년 대비는 증가. 20년에 코로나 때 최강이었으니까 락다운 그때보다는 증가됐지만 전분기 대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매출은 증가, 미국 매출은 감소, 유럽 매출은 증가, 유럽 호주, 기타 매출은 증가 이런 식으로 됐네. 매출 비중이 국내 매출이 한 45%, 미국 한 16% 정도 차지하고 유럽 호주가 한 38%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네. 이 마켓쉐어가 이렇게 비중이. 자, 영업이익은 한 5%씩, 3%씩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떨어졌지만 2, 3%씩.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진이 별로 없다 맞지? 그러니까 땅 파서 만드는 것들 영업이익이 높은 걸 해야 돼. 높은 거. 이런 거는 그 대신 장점이 요거 말고 조선 같은 거는 장점이 조선은 아무나 못 만들거든. 아니 1,000억짜리를 생판 모르는 회사한테 맡길 수 있냐고. 중국한테 맡겼다가 중국 배 고장 나가지고 A세대를 한 게 이거 우리 가져가 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가져갔다가 고객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다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뭐 또 그렇지 신뢰도 무조건 쌓여야 되고 물 셀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본 집약이고 뭐 이렇게 장치 집약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영업이익이 뭐 3% 2%도 상관없어. 왜? 우리 거 안 사면 딴 거 사든지 딴 거 못 만들거든. 딴 데는 살라 그러면 더 기다려야 돼. 그러고 물건이 그렇게 신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앞서가는 회사들은 계속 그 시장의 마켓을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삽질만 개 삽질만 하면 뭐야 저기 어디고 그 한진중공업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재물을 완전히 방망 경영해가지고 삽질만 하면은 하여튼. 회사를 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얘들은 부채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꽃놀이패만 남았는 거네. 어찌 보면 맞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 매출이 이제 눈에 띄는 것만 보이네. 그렇다고 얘들이 기술 개발 안 한 것도 아니고 맞지? 쭉 그런 게 보인다. 영업손 얘들은 매출이 적은 거니까 패스. 재무상태표 패스. 부채 비율 얘들도 태양광 쪽도 부채 비율이 71%, 차입금 비율은 얘들 조금 높지만 45% 그래도 자 유동 비율 197% 이렇게 있다. 자 다시금 처음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짚으면은 얘 잘해 너무 많아. 자 통합 보고서야 한국조선해양 통합 보고서 자 들어간다. 이게 또 글자가 또 작아. 자 한국조선해양 디지털 선박 선도 우와, 미래 수술 로드맵 세계 최초로 국내 상업용 액화 수소 운반선 기본 인증 AIP라는 이런 인증을 받아야 돼. 인증 그거 우리 HCT 할 때처럼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든 거는 우리가 증명해 주겠어. 충분히 한 5년은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강판은 이렇게 했었고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딱 했어. 수소 맞아 수소 운반 잘할 거야 이런 것들 ESG 조직 개선을 했고 자 또 뭐 있노
현대중공업은 세계 우석 연박 영예 인도한 선박 세척이 영국 조선 해운 전문지에서 세계 우수 선박으로 지정됐다. 2020년 38년 연속 최고 품질 이런 것들. 선정된 선박들은 15만 33천 세제곱미터급 셔틀 탱커 8만 세제곱미터급 뭐 이런 LNG 운반선 이런 거 큰 거 하여튼 간에 친환경 선박 2020년 한국성급 라이베리아로부터 기본 인증 획득 원유 운반선 뭐 이런 큰 거 안전 관리도 한다 하고 현대 미포조선은 로로우선은 세계 인류 상품 또 세계 로로우급 롤온 롤오프 이 뭐 하는 거지? 세계 인류 상품. 자, 중형 LPG 14종의 세계 인류 상품. 배가 인류 상품이란 말이지. 자, 여객선 건조 시장에도 두가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기술로 미포조선은 19년 암모니아 추진선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건가? 10월에는 상업용 액화수소 운반선 평행수 무배출 컨테이너 운반선 B타입 카고 탱크를 위한 소형 LNG선 기본 인증을 획득 선체 공간 확대 선박 연비 향상 운항 효율 제고 수익성 제고 뭐 이런 것들 쫙 했다는 거지. 또 이게 뭐고 현대 3호중공업 세계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스 운반원선을 인도 팔아먹었단 말이고 14,800 TU급 366m짜리 폭이 50m 높이가 29m 한 층에 3m로 치면은 10층 건물이다 맞지? 자 LNG 연료 탱크 연료 공급 시스템 일회 충전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왕복 한번 기름 가득 나면 아시아에서 유럽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니 와 작살난다. 첫 대양 LPG 추진 벌크선 자 이 큰 거 와 빠박 나오는 거 292m짜리 깊이 24m짜리 폭 45m짜리 깊이 높이가 아니고 깊이 여기서 여기까지인가 맞지? 높이가 아니고 몰라 산업설비 100% 자회사로 부과 이런 거 있고 자 비즈니스 오버뷰 자 또 넘어가보자. 아우 여기 이제 전문 경영 체제 자 경영 비전 이런 거 자 볼 거 없고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20년 성과는 국내 최초 영국의 로이드 성급이라는 거 뭐 배들만의 길드 같은 뭐 몇 개의 이제 내가 공부한 그걸로 결론 내리면 몇 개의 길드인데 저기에 소속돼 있으면 인정받으면은 아 우리가 배를 많이 취급하지만 우리에 소속돼 있는 배들 많지만 한국 조선해양 성급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 줬으니까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믿고 사도 돼요.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라이베리아 기구로부터 국내 상업용 액화수선 운반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 매출액이 조선이 20년에는 13조 그러니까 80몇 프로 차지해. 전체 14조 9천억 매출 중에 13조니까 거의 한 85%막 그렇게. 영업이익은 700억이잖아. 2020년에는 코로나 때니까 박살난 거지. 순이익은 마이너스 8천억 까먹었지만 얘들의 자본 총계가 12조나 있기 때문에 8천억 까먹어도 12조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자, 여기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자, 40년 쌓아온 선박 경과 노하우,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대형 엔진, 국내 유일의 중형 엔진 원천 기술을 보유, 막 이런 식으로 있고, 현대중공업은 33척, 41달러의 선박을 수주 받았다는 거지. 수주 잔량 연말 기준 106척, 금액은 150억 달러로 2년 이상 좋은 물량을 확보. 20년에 그거 수주받은 게 2년 이상의 무업 좋은 물량을 확보. 벌써 매출액은 8조를 기록. 현대중공업만 매출을 8조. 그러니까 이 중에 아까 전에 전체 14조 중에 15조 중에 8조가 현대중공업에서 나왔다는 거지. 현대중공업이 제일 큰 거예요. 자, 21년 조선사업은 전년 수주 대비 21년은 전년 수주 대비 76%또 증가했고 72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 21년 매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8조를 계획하고 있다. 매출은. 핵심 역량은 건조량 세계 1위 누적으로 액화 수조 운반선 기본 인증 획득 일단 미리 획득했고 로이드 성급 LPG 추진선 인증받았고 세계 최초 LNG 운반선 혼합 냉매 기술 적용했고 국내 최초 LNG 운반선을 인도했고 LNG 추진 친환경 선박을 또 인도했고 뭐 이렇게 얘들이 전체 8조 3천억 중에
배 팔아가지고 5조 8천억치 팔아먹었다.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1조 4천억치 팔아먹었다. 자, 미포조선. 용골 고치 기운 작년보다 4척이 증가한 52척, 인도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3척이 감소한 47척을 했고, 지금 고객 맞춤형 명품 선박을 건조 중형 선박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중형에서는 만만한 거에서는 우리가 1등, 개선된 선형, 전자제어식, 엔진 장착, 다양한 에코식 기술이 적용, 천연가스와 저유향 원료, 평형수 무배추 이런 것들. 22년 성과는 4년 연속 한 건의 중대재해 없다. 3만 제곱미터급 첫 LNG 운반선과 2만 7천 톤급 카페리선을 성공적으로 건조.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대,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 위해서 다양한 과제, 미래성장 동료 확보에 힘쏟았다. 그럼 21년에는 21년 수주 78척 35억 달러 매출 3조 원의 경영 목표를 수입. 지금 22년인데 그러니까 얘들이 IR을 21년까지밖에 없어. 자, 그렇게 성장 전략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이렇게 나왔고, 또 이제 여기는 3호 중공업, 자, LNG 추진선, 원유 운반선 이런 거는 얘들이 좀 이런 게 강하네, 맞지? LNG 추진, 원유 운반, 벌크선, 그러니까 특수선 이런 거는 현대중공업, 뭐 그리고 또 조만조만한 거는 3호 뭐고 미포조선, 그리고 얘들 3호 중공업은 뭐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 뭐 LPG선 이런 것들이 얘들 딱 이렇게 딱 나와 있다, 맞지? 섹터가 19년보다 20% 12% 늘어났고 20년 성과가 3조 9천억의 매출이 달성했고, 수주도 와 얘들 3조 9천억, 아까 전에 미포조선도 한 3조 5천억, 요 두 개 합쳐봐야 현대중공업을 못 이기네. 자, 21년 전망 경영 목표액을 4조 1천억, 수주 37척에 44억 불을 예선 수준 이상으로 예상. 핵심 역량은 세계 최초 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인도, 국내 최초 LNG 이중 연료 추진 외항선 인도, 세계 최초 LPG 이중 연료 추진 VLGC 건조. 이중 연료라는 건 LPG도 쓰고 뭐 딴 것도 쓴다 그런 거겠지. 하이브리드처럼, 자동차 하이브리드처럼 그런 거. 휘발유도 쓰고, 시동할 때는 휘발유고 갈 때는 뭐 LPG 뭐 그런 식으로 맞겠지. 자, 현대중공업, 여기 있네 봐라. 현대중공업이 울산, 3호중공업이 전라도, 여수 그쪽이겠네. 다 전라도. 미포조선이 울산. 아하, 오케이. 울산에 있는 거는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이다. 자산 총액은 13조.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주회사. 내가 근데 지주회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다. 회사가 대기업이다, 대기업. 이런 건 그냥 그거 리포터 그거 보면 된다. 종속기업세가 24개사, 국내 11개, 해외 13개, 매출액, 연구개발 비용이 아까 전에 805억 정도, 850억 정도 썼다 했네. 0.6%. 노동조합 가입 수가 94%, 노동조합의 가입자 수가, 얘들 직원의 94%가 12,0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왜 가입되나? 당연히 가입해야지. 이 직원들은, 월급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있으면 약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사업자잖아. 사업자는 가진 사람, 얘는 안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이 처음에는 인권이나 이런 것들, 노동 규제 이런 거 없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하면, 잘 주면은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줄게 하면은 당연하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하다가, 해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미국, 영국, 그리고 옆나라 일본, 우리 70대 60대 보니까 걔네들은 선진국이면서 근무도 적게 하는데 우리가 돈 더 많이 받고, 이게 자기들은 주 5일제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뭐 조금 더 월급 올려주세요 하니까, 야 우리 회사 어렵다 하면 재무제표를 보지요 하면은 재무제표도 안 보이죠. 막 가라라 쓰고, 맞지? 덜 보여주고 막 속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가 없는 거지. 야 회사 하나 이거 팔면 얼마 벌어들인 줄 알고 대충 나오는데 너희들 왜 너희들만 먹노? 우리도 좀 더 지금 어렵다, 투자도 해야 되고. 서로가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신뢰가 없으면 못 기다려주는 거지. 못 기다려주면 어떻게 돼? 에라이 더러워가 일을 안 하겠다 하면서 파업을 하는 거지. 파업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만 잘라보면 돼. 맞지? 이놈 빨갱이 하면서 잘라보면, 그럼 이놈 자르면은 막 또 데모하잖아. 그럼 이놈 주변에 있는 걸 가지시게 하는 거야. 어떻게? 얘하고 잘 다니는 이제 직원들,
누구 뭐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간부들 갈구는 거지. 제3자를 갈구는 거지. 본인은 냅두고. 그러면 드라마 송곳에 나오잖아. 이 주변을 갈궈버리면 이 사람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알아서 그냥 에이 내가 그냥 회사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노조가 없겠지.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어떻게 돼? 회사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세상을 회사 사장 마음대로 회사를 굴릴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있어야 돼. 왜? 이게 덩치를 이게 자기들만의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꿋꿋하게 있으면 게임하다 보면 길드 있으면은 길드 있는 데는 함부로 못 건들잖아. 왜? 이 중에 또라이가 있어가 자기를 때리거든. 같이 때리거든. 보통 때리면은 자기가 힘이 있어가 때리면은 뭐 게임상에서는 때리면은 이놈이 대들면은 같이 때려가지고 죽이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데 때리는데 임마는 죽었는데 임마 형제들, 임마 프렌드들, 브라더들이 대신 공격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길드의 위력이란 거지. 쉽게 말해서 이 노조를 가입해 있으면은 모래알들이 뭉쳐져 있으면은 이 뭐랄까 해야 되나 힘이 있는 쪽에서 공격하더라도 나는 약하지만 뭉쳐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그러고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월급 안 해준다 하면 우리끼리 투표한다. 이거 법에 기준하는 대로 노동법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뭐 파업해야 된다. 파업한다 하는가? 그런 식으로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이거든. 왜? 이거는 지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한다. 이런 거지. 그러면 네 회사 그만둬 하면 그만두면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둔 이유에 따라서 뭐게 뭐 일반 개개인이 있으면은 변호사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하면 너무 힘들고 주변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노조나 이런 거 가입하면은 지원도 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그 아는 사람들끼리 처음에는 돈이 없이 시작했겠지. 우리나라 노조 깔리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노조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94%는 괜찮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노조 없으면 연봉 이를 못 받는다. 택도 없지. 주겠나? 내 때는 말이야. 이 하면서 내 때는 돈 안 받아가면 일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너 회사처럼 일해라 하면서 네 회사다 생각하고 일해라는 택도 없어. 돈을 니만 좀 줘봐라 하면 네 회사라 일하지 않아라 해도 일을 한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최고의 장점은 인센티브. 돈만 하는 만큼 줘봐라. 그러면 자지 마라 해도 자고 일하지 마라 해도 일하고 매출 발생하지 마라 해도 매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하는 만큼 주니까. 만약에 이거 매출 100억 발생되면 이 중에 50%는 니한테 띄줄게. 너그 팀에 띄줄게. 그러면 미친 듯이 하지. 얼마 전에 막 나왔잖아. 얼마 전에 나지. 지금도 요즘도 그런 거 많은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좀 잘 만드는 거, 좋은 아이디어 냈고 손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블랙아웃제라 해야 되나?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뭐 세타 엔진 결함을 발견한 그 내부 고발자가 결함이 있습니다. 그거 말해가지고 수정했으면은 이런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갈까 이가. 근데 말 안 하다가 미국에서 그럼 우리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거 해줄게. 걔는 200 몇십 못 받고 얘들은 또 얘를 또 고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경쟁자의 마인드지.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프랑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수월해. 몇 시간 하고 퇴근하래. 근데 난 돈 더 받고 싶은데 그 잔업한다 그래. 잔업한다 그러는데 주변에 노동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네가 뭔데 우리가 피땀 흘려 쟁취해놓은 노동 시장을 깨려고 하노? 우리가 목숨 바쳐서 피 흘려서 만들어낸 주 뭐 40 몇 시간, 주 5일째 근무를 네가 편하다고 그거를 뭐 주 6일 한다고 7일 한다 그러노. 사람 가치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이 노조 없으면은 이거 없으면은 노동조합에 가입 안 돼 있으면은 나가야 된다. 물론 폐단은 노동조합 저끼리 그거 있잖아. 우리 아들도 세습시키는 거 그런 거는 썩은 거지. 그런 거는 또 도려내야지. 그러니까 저들끼리도 갱생을 해야 되고 저끼리도 이제 좀 민주주의 절차로 해야 된다. 노조에는 무조건 노동자는 가입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등하게 요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각계격파당해서 죽는다. 봐봐. 힘이 약한 쪽은 그 사람을 공격 안 한다니까. 주변을 공격한다니까. 주변은 손발을 쳐낸다니까. 손발을.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사람 많다 주변에. 텔레비 드라마 봐도 많이 나오지. 뭔 얘기가 다 일어났노.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 중형 엔진 1위, 대형 엔진 전 1위. 박살난다. 자연자본, 자, 근속률, 육아휴직, 뭐 올림피아드 입상 누적액, 뭐 이런 걸 다 적어놓는 거지. 기능장 누적 보유 인원 1,500명, 가동률 막 지금 엔진 쪽은 가동률이 95% 정도, 95% 정도 지금 가동되고 있어. 지속 가능 전략 이렇게 이제 딱 보면 이제 한번 보자. 이것도 뭐 있나? ESG 추진 체계를 보면은 자 이제 ES 위원회가 있고 CEO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보면 내가 아나 맞지? 넘어가자. 자 넘어가자. 또 넘어가자. 미래성장. 현대중공업 그룹은 수소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룹 계열의 역량을 집약하여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아우르는 수소 사업 밸류체인 계획을 수립하고. 요게 대박 터지 싶은데 맞지? 자 수소 사업 다시 한번 더 보면 수소 밸류체인은 생산을 하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오일뱅크, 블루수수, 바이오에너지, 메탄올, 암모니아 운송을 하면은 또 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활용, 수소 연료전지 건설기계, 수소 충전소. 그러면서 수소 연료전지. 요게 가능할 것 같은데 수소가 지금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빡세니까 맞지? 이게 공기보다 너무 가벼우니까 압을 꽉 줘가지고 그거 운반하는 거잖아. 수소차 빨리 돼야 되는데 그린 수소 인프라, 디지털 선박, 선내 안전관리, 자율 운항, 디지털 트윈, 친환경 선박, 수소 연료 전지 추진선 상용화를 추진하려고 이제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추진 계획. 자 연구개발 하고 있고, 자 연구개발 활동 계속 이제 연료를 덜 쓰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환경 오염을 덜 시키고 막 이런 것들, 독자 엔진도 개발하고 대형 선박 수진도 하고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도 넣기도 하고 관광선 뭐 이런 것도 LNG 운반선 뭐 이런 거 쭉 친환경 스마트 선박, 스마트 야드, 미래 선박 이런 것들 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충력 보조 추진 장치와 LNG선의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풍력 저감 저장 장치 하이 IRS를 개발 이런 것도 넣었단 말이지. 차세대 LNG 운반 추진선 개발, 가스 화물장 카고 고객과 선급으로부터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현대 3호 중공업에서는 세계 최초 LNG 추정 주인 컨테이너 운반선을 조기 인도, LNG의 주유소 LNG 벙커링선을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뭐 이런. 하여튼 배 잘 만든다 이 말인 거지. 자 배 잘 만든다. 또 뭐 있노? 잠깐만. 자 주력 선정, 신형 고정식 플랫폼 모델 개발, 상하부 구조물을 일체화해서 대상 해역으로 운송, 설치하는 개념으로 해상 작업 및 동원 선단을 최소화. 이게 뭔 소리야? 상하부 구조물을 통짜를 일체화로 제작해서 대상 해역으로 미리 그쪽으로 가서 운송해서 설치하는 개념? 갖다 놓고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건강. 엔진기계 사업부는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뿐 아니라 질소화합물 저감 장치, 스크루브 같은 선박 핵심 장비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 HMECS를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11만 5천 세제곱미터 운반선에 성공적으로 적용. 이런 것들 하니까 그 공기 매연 이런 것들 나오는 그 오염시키는 것들도 저감하는 장치까지 달려 있으니까 배가 비싸지만 저걸 사야지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그냥 화물에 그런 세금이 붙겠지. 이거 뭘로 하면은 무슨 너희들 배에서는 나올 때는 세금이 더 운반료를 시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지구에 대한 오염을 했으니까 세금 더 내야 돼. 그런 식으로 더 걷겠지. 근데 이런 걸 장착하면은 너들은 좀 더 싸게 해줄게. 그럼 가격 경쟁이 올라간다. 그런 거겠지, 맞지? 배를 한번 띄우고 말 거고 아니고 막 한 배 한 척 쓰면 한 10년, 5년 써야 될까 이거 맞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5년밖에 안 쓰겠나? 10년 안 쓰나? 10년은 좀 그런가? 몰라, 알아 쓰겠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엔진과 함께 기어박스에 체결된 축발 전지 추진 모터를 고용량 배터리를 활용해서 프로펠러를 구동해서 연안에서는 추진 엔진 운전 시간을 최소화하고 배기가스 발생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거 이거 우리 자동차 그런 것처럼, 자동차 레이 그것처럼 레이 뭐렇게 해야 되노? 바이퓨얼 같은 경우는 시동 걸 때는 휘발유를 하고 운행할 때는 LPG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그거 차 시동 걸 때는 그거
전기로 뭐 시내에서는 전기를 하다가 장거리일 때는 이제 휘발유 싹 소모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지. 자, 품질 경영 이런 것도 있고, 자, 품질 경영 시스템, 정보 보호, 협력사 품질 관리, 회사별 활동 성과, 자, 회사별 활동 성과, 미포 조선, 아이고 많다. 준법 경영, 뭐 이사회 보고, 윤리 경영, 자, 윤리 현장 구체화, 주요 활동, 리스크 관리, 사업 리스크 관리. 얘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대손 충당률이 40% 가까이 되더라. 배를 만들면 배를 만들면 못 받을 확률이 40% 됐는데, 나 어이가 없던데. 자, 재고 경영 투명성 재고, 이 회사별 현대중공업, 자, 회사별 활동 성과 뭐 이런 거 있고, 안전 경영 뭐 이런 거 있고, 보건 경영 뭐 이런 거 쭉 있다. 회사별 주요 활동 아까 전에 봤지? 개인 안정 이런 거 있고, 직업별 질환자 관리하고, 코로나19 전사 비상대책위원회 운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국제 인양 뭐 온실가스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형광등 바꾸고, 뭐 화물 나가는 것 덜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대기 오염 물질 관리하고, 폐수 수질 오염 관리하고, 폐기물 관리하고, 화학 물질 관리하고, 이런 것들 꼬박꼬박 잘하고 있다 이 말이지. 사업장 환경 역량 최소 활동하기도 하고, 막 인권 경영, 인권 중요하지. 자, 고충 처리, 자, 분쟁 광물 미사용 정책, 분쟁 광물 뭐 저기 어디고, 중국 길림성이가 산장지구가 신장이가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아니면 저 콩고에서 애들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협약을 결쳐가지고 저끼리 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물건 안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가격이 폭등하고 OCI가 땡 잡은 거지. 폴리실리콘 40% 상승해가 원가가 이거 소재값이, 자기들은 소재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한쪽에서는 빵구, 한쪽에서는 팡 뛰는 게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가야지. 자, 노사문화, 자, 회사별 활동 및 성과, 사무중공업,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리더 육성 이런 것들도 있고, 임직원 뭐 이런 거 있고, 평가와 보상, 뭐 보상 체계, 포상 제도, 임직원 삶의 질, 복리 후생, 공급망 관리 뭐 이런 것들 쭉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읽어보고, 아우 난 답이 없더라. 재무정보 이거는 뭐 그냥 2020년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요 매출의 연구개발 비용만 좀 보면 18년, 19년, 20년 보면은 매출액 대비 0.5%야. 그러니까 얘들이 10조 정도를 매출 올리면은 0.5%는 500억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 800억, 700억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 자, 또 뭐 있나? 재해율, 사망자 수 뭐 이런 거 있고, 의료법지, 에너지 감소량 있고, 평균 건설 연수 여기 있더라. 얘들 그래. 얘들은 대기업이고 노조가 94%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노사 협상을 계속 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벌었는데 돈도 원가면 일 안 하겠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배 만드는 기술은 쉽게 말해서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조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평균 건설 연수가 17년씩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지. 나올 필요 없으니까 19년 이런 거 나올 필요가 없다. 나오면 어디 가는데. 돈 이마이 많이 주고 일은 많이 하지만 돈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사람 못 건다는 거는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래. 돈을 많이 주면 돼.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내가 남은 게 없지. 회사를 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줘야 돼. 많이 주는 게 동종업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기분으로, 내가 덜 벌어간다는 기분으로 해야지만이 이직률이 적어지지. 그거 않고 남들 주는 만큼 줘가지고 최저임금만큼만 줘가지고 사람을 쓰려 그러면 누가 일하노? 니 같으면 일하겠나? 안 하지. 그렇지. 내가 맛있어야 남도 맛있고, 내가 덜 힘들어야 남도 들고, 내가 힘들지만 돈 많이 벌으면, 돈 많이 주면은 그래도 붙어 있고, 힘들고 돈 많이 주면 붙어 있고, 힘들고 돈 적게 주면 안 붙어 있고, 안 힘들고 돈 많이 주면 붙어 있고, 안 힘들고 돈 많이 주는데 빚은 없으면 안 붙어 있고, 안 힘들고 돈도 안 주고, 하여튼 간에 무조건 돈은 무조건 많이 내야 돼.
그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봐봐. 자 봐라. 돈 힘들다. 비전. 돈 높고 힘 들고 비전 높으면 무조건 붙어 있고, 돈은 낮고 일은 힘들고 비전은 높고, 이거 안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돈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돈은 낮고 힘은 안 들고 비전 없어. 이것도 안 붙어 있을 수 있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이 거의 우선시 된다니까. 아니면 일을 안 시키고 돈도 적게 주고 비전이 높든지 그러면 붙어있지. 그래도 비전이 있잖아. 돈은 적게 되지만 요거 비전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도 있는데, 이런 데는 15년씩 근무하려 그러면 19년씩 이런 근무하려 그러면 이게 세 개 다 돈도 많이 주고 힘은 얘들은 그게 좋으니까, 복지가 좋으니까 힘 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비전은 복지가 좋으니까, 비전 자체가 있는 자체가 딴 데는 이마에 못 보니까 붙어 있는 거지. 나가라 말도 뭐하지. 나가라 말을 하면은 노조가 딱 나서 방어해 주잖아.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니들만 먹고 살지 말라는 거지. 같이 먹고 살라는 거지. 자, 같이 먹고 살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 노조 가입돼 있는 노조 가입 노조 노동자가 1,000만 명인가 2천만 명, 그 중에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게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20% 정도. 너무 적은 거지. 그냥 노조 하면 빨갱이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 막 생각하는데, 뭔가 이렇게 회사 사장이 말하는데 토시를 달면은 잘린다 생각하니까 잘리면 안 되잖아. 말할 수 있잖아. 맞지? 정상적인 그 절차를 걸쳐 가지고 해도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사람 쓰지 말든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 아니면 쉽게 해고하지만 쉽게 고용하는 뭐 그런 것들, 그건 하여튼간에 뭐 정책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연구해야 된다. 그런 거는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균형이 잡히는, 서로가 균형이 잡히는 많은 것들을 손봐야 되지. 많은 것들을 손봐야 된다. 봐봐라, 이거 뭐고 또 생각나네. 쿠쿠홀딩스. 이거 뭐고, 이 유보율이 43,000%. 미친놈들이 또 생각나네. 돈을 저런 식으로 쌓아두고, 가만 직원들 월급이라도 많이 주든지, 안 가만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든지, 이런 욕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이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자, 또 넘어가자. 또 뭐 있노? 글로벌 시민으로서 사회 발전 기여, 이런 거 있고, 감사 보고서 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감사 자기들이 이제 했는 거 나오니까 쭉 끝났고, 자, 요렇게 다 봤습니다. 어딨노? 자, 한국조선해양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이거 전자공시 사업 설명 굳이 들어가도 되겠나? 어째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설명 한번 보고 사업 설명 마무리하면서 얘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뭐 그냥 간단하게 짚을 것만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해요. 그러면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입으로